사무직 근로자의 재해 예방. 이번 시간에는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오토캐드 설계 업무를 하던 K씨는 목 뒤쪽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자주 호소하였는데요.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보니 과다한 작업량과 장시간 동안 불량한 작업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초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 및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는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 예방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일반 현황 및 업무 특성과 사무직 근로자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사무직 근로자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무가 전산화되어 사무직 근로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기술과 환경, 새로운 업무 기술을 쫓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 거북목 증후군 및 두통 등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의 교차 감염, 교대 근무, 장시간 노동, 폭언, 성희롱 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해야 하고 국가의 산재 예방 시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엔 1개월 이내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계, 기구 및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분진, 밀폐 공간 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리 대상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전, 저장할 경우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의 경고 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특수 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와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합니다.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를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기타 75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 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합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 작업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밖에 기타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에 의거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에서 주로 발생되는 재해로는 전도, 근골격계 질환, 수근관 증후군, 정신질환, 뇌혈관 질환, 끼임, 화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사무직 근로자에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 과정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세요. 사무실은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생활을 하므로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되며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실내 공기 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성 질환자들로 인한 교차 감염의 위험이 항상 있는 근무 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분진, 가스, 증기 등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무실 공간에는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다양한 호흡성 분진이 존재하며 또한 근무 시간 동안 켜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하여 공기가 건조해지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주요 발생 원인 및 인체 영향에 대해 살펴보세요.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작업 환경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기적은 사무실의 면적은 근로자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환기는 직접 바깥으로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온습도는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 조절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 실내 기온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10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앙 관리 방식의 공기 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는 실내 기온이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상대 습도가 40% 이상, 75%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 정화 설비 등에 의해 사무실에 들어오는 공기는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기류 속도는 매 초당 0.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실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 사무직 근로자들은 바닥이 미끄럽거나 이물질이 떨어져 넘어지는 경우, 앞이 잘 안 보이는 복도나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 문을 열 때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 파일박스에 걸려 넘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손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조건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부족 및 두통이나 집중력 장애, 목과 어깨 통증, 등 근육과 척추 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절한 작업대의 높이, 의자의 사용에서 오는 신체적 이상에 대해 살펴보세요. 또한 장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생식건강,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일 근무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며 1일 근무 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합니다.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임신이 늦어지고 조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자살률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감소됩니다.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주의 집중에 방해되며 위기를 다루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흡연,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증가하고 신체 활동이 감소하며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물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문제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손이나 팔 동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의 유해 요인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정적인 부하, 반복성, 접촉 스트레스, 과도한 힘, 조명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VDT 증후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VDT 증후군이란 일종의 직업병으로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VDT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주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와 목이 뻣뻣하고 결린다. 팔꿈치와 손목이 저리고 손가락 끝이 찌릿하다.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저하되었다. 컴퓨터 작업을 조금만 해도 눈이 쉽게 피로해져 충혈된다.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려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목이나 어깨의 근육이 뭉치고 저린다. 위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VDT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와 같은 관절 부위나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눈의 피로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각 부위의 통증은 심해질 경우 수근관 증후군이나 거북목 증후군, 결절종 등의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컴퓨터 작업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니터는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하도록 위치시키며 작업자 시각은 수평선상에서 아래로 15도일 때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래로 30도 이내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모니터와의 거리는 팔을 뻗쳤을 때 손끝이 닿을 정도로 위치시키며 모니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눈의 근시에 초점을 맞춰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거리 권장 기준은 60에서 80cm로 합니다. 또한 모니터는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30도 반경에 위치시켜 머리가 비틀리는 동작을 제거합니다. 작업대 표면 높이는 위팔과 아래팔, 손이 편안하고 중립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팔꿈치 높이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고정식의 경우 바닥에서 작업대 표면 높이는 60에서 70cm 범위 내로 하며 조절식의 경우 바닥에서 작업대 표면 높이는 65cm 전후로 체형에 맞게 조정합니다. 작업대 앞쪽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된 제품 또는 둥글게 처리하여 작업자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책상 및 다리 공간은 작업 중 다리를 편안하게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다리 공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키보드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 중립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위치시키도록 하며 작업 공간이 협소할 경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키보드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마우스는 아래팔과 손목, 손가락이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마우스 클릭은 가급적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사용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반복적인 마우스 클릭과 스크롤 휠 조작 때문이므로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사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마우스패드 사용은 손 부위를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이끌어 편안함을 증대시키며 양손 작업이 가능한 마우스 사용을 통하여 한쪽 손가락에 근육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가 허리를 지지하며 높이 조절식 팔걸이가 있고 앉는 면의 깊이가 짧은 것을 선택합니다. 앉는 면의 깊이가 너무 길면 앞면이 무릎 뒤를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적정 범위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등받이가 허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패드 등을 사용하여 C커브 형태의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앉아있을 때 요추 후만 상태는 디스크 간 압력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앉은 자세의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의 내각 각도는 90도 이상을 유지, 윗팔은 수직 상태에서 앞으로 20도 나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허리 내각은 90에서 120도 사이를 유지, 팔꿈치 내각은 90에서 12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작업 자세의 경우 한쪽 다리를 꼬고 앉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엉덩이 압력 부하는 정상적으로 앉을 때보다 약 1.6배 증가합니다. 엉덩이는 의자 앉는 면 끝으로 밀착시켜 허리를 등받이에 기댈 수 있도록 앉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지 않는다면 발 받침대를 사용하며 발바닥 전면이 땅에 닿지 않아 대퇴 후면 부위에 지나친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발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원인 질환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이며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반 피로와는 달리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고 피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무 자동화, 전산 환경에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쫓아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안을 유발시켜 복부 통증, 현기증, 근육 긴장과 두통, 집중력 감소 등의 신체,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개체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개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로 생체 내에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놀라는 단계, 자극에 대해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 적응, 저항 단계, 자극이 계속되거나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해지는 단계의 고갈 단계로 구분됩니다. 스트레스의 증상은 크게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증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혈압 상승과 빈호흡 증상, 식욕부진, 소화장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행동적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못함, 폭식, 폭음, 흡연, 욕설, 난폭한 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집중력 약화, 주의 산만, 기억력 감소, 우유부단, 불안, 우울, 신경과민, 분노, 근심, 걱정 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스트레스 점검표에 대해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9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술과 카페인이 있는 음식을 피하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둘째,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복식 호흡으로 배를 불리면서 숨을 천천히 고르게 쉬도록 하며 자주 긴장을 이완시키도록 합니다. 셋째, 때로는 적절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결단력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넷째, 여유 있는 스케줄을 짜도록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너무 경쟁적인 운동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바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은 빨리 체념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긴장 이완법을 배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정신적인 긴장도 완화됩니다. 아홉째,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감은 웃음으로 완화하도록 합니다. VDT 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DT 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작업 시간은 1회 연속 작업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연속 작업 시간에 대하여 10에서 15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모니터 응시에 따른 눈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 20분마다 다른 곳을 보며 시선 분산시키기, 작업 내용에 컴퓨터 작업이 아닌 작업을 확대하여
컴퓨터 작업을 축소. 주기적으로 시선을 멀리 바라보면서 긴장된 눈의 근육 이완하기. 주기적으로 몇 번씩 눈을 크게 깜빡이기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눈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조 도구 및 용품을 사용하여 바른 자세 유지 및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